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부 물리치료학 10장이죠. 기타 피부 질환을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기타 피부 질환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가 건선, 그리고 대상포진, 그리고 무좀, 그리고 백반증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피부 질환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타 피부 질환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그만큼 발병률이 적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 중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좀 상식적인 면에서의 피부 질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담겨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시대가 변하면서, 즉 환경이 변하면서 예전에는 이 네 가지 질환들이 좀 희귀한 그런 피부 질환으로 분류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발병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제 물리치료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집중해서 정말 적당한 그런 물리치료 중재 방법들을 좀 빨리 이렇게 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네 가지 질환들을 설명을 듣고 과연 좀 적용 가능한 물리치료 방법들이 물론 책에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치료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뭔지 또 고민을 좀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한 두 가지 먼저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볼 게 건선입니다. 이 건선 환자는 2019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물론 이제 치료를 받은 건선 환자예요. 치료받지 않은 분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통계가 되겠다, 그죠? 16만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남성이 여성의 한 1.5배가 된다고 하고요.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 환자가 많이 차지한다고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가 면역 피부 질환인데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게 이 면역세포 T세포의 과도한 활성으로 일어나는 자가 면역 피부 질환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그 외의 원인으로 환경적인 것, 또 가족적인 것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뭐냐?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피부 질환이고 따라서 이 젊은 연령대보다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건선을 좀 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보실 게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자, 대상포진 환자도 지금 갈수록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2019년 보도를 보니까, 전체 이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이거는 엄청 많아요. 이게, 740만 명 정도, 미안합니다. 그렇죠. 74만 명이죠. 예, 74만 뭐 4천여 명 정도가 이제 치료받았고, 이건 여성이 좀 더 많네요. 여성이 한 1.5배 정도 좀 더 많다고 합니다. 발생 연령은 50에서 69세가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뭐 대상포진도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대상포진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두 바이러스가 이렇게 잠복해 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나 또는 기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 부위에서 나와서 다시 재발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이제 물론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지만 특히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면역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체가 갖고 있는 그런 몸 상태, 특히 스트레스, 자, 이런 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인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뭐 직업병 또는 그 외에 사회 활동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잠복해 있는 수도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활동성을 높여서 나타나는 그런 이 수도 바이러스에 의한 재발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일단 피부 질환들이 다 그렇지만 이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뭐 이 두드레기가 올라온다거나 또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피부 질환은 이렇게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고 이러한 기타 질환에서도 우리가 면역력을 활성화하고 또 체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중재 방법에 포함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질환을 먼저 보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질환을 또 그 다음 섹션에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방 얘기했던 네 가지 질환에 대한 종류, 원인, 증상, 검사, 평가, 또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중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지 질환이죠. 건선, 대상포진, 무좀, 백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건선이에요. 푸소리아시스, 앞에 P는 이제 주로 무음으로 해서 소리아시스인데요. 이 건선을 이 단어나 문장으로 짧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홍반성 피부 인설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붉어지면서 이제 인설이란 말은 각질 또는 피부 껍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의 표피가 이제 과도하게 증식이 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러한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피부 질환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건선의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일단 피부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자, 중요한 건 전염병이 없는 피부 질환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지고 홍반이 생기고 피부에 각질이 생기고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피부 질환인데요. 그럼 이제 옆에 가기 싫죠. 이제 전염병 옮을까봐. 하지만 이 건선은 전염되지 않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어떤 이런 물집이 생긴다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전염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고 막 이러니까 더 민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특징 전염되지 않는 그런 피부 질환이다. 꼭 기억을 합니다. 프소리아시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인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 전체 인구의 많은 몇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억 2,500명 1억 2,500만 명이네요. 1억 2,500만 명이 있다. 그래서 피부질환 치고는 아주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증상으로 이칭, 가려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어링이라면 비늘, 아까 얘기했던 인설, 각질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 피부가 두꺼워지고 홍반, 레드 스킨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선의 30% 환자가 건선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건선은 놔두면 이게 방치하게 되면 기타 그 결합 조직까지 이제 손상을 입히고요. 특히 루마토이드 관절염과 같은 비슷한 증상을 가지는 건선 관절염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좀 정신적인 그런 증상을 보면 자,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고립되고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배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피부에 어떤 금방도 얘기했듯이 전염되지는 않는 그런 피부 질환이지만 이런 피부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외모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대인을 기피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배척을 당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건선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포커싱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약물 치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요. 비타민 D3 유도체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들, 레티노이드는 말 그대로 이건 건선 치료제예요. 스테로이드 성의 약물인데요. 건선 치료제로 그냥 이렇게 불러집니다. 레티노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레놀린, 요것도 역시 그냥 건선 치료제로 보시면 됩니다. 요걸 더 건선 치료제로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네요. 그죠? 디스레놀, 이건 이제 건선 치료제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레티노이드도 건선 치료지만 특히 요건 피부의 반점,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티노이드는 피부의 반점 또는 기미, 이런 피부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요. 따라서 이걸 미백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죠? 피부에 도포를 해서 좀 그런 검은 반점이나 기미를 치료하는 미백 효과를 주는 치료제. 요 밑에 이 디스레놀 또는 뭐 다이스레놀, 자, 이 약물은 그냥 말 그대로 건선 치료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세라피 광치료에서 저희가 배웠죠. 퓨바가 있고요. 이 솔라렌과 UVA를 합성해서 치료하는 광선치료 퓨바, 그 다음에 자외선 BA 등이 치료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 전체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바이올로직한 거, 메소트렉스한 거, 뭐 여기 레티노이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등등의 약물 치료 활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건선을 하나로 좀 요약한 그런 인포그래픽이 되는데요. 뭐 요거만 솔직히 알아도 건선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좀 요점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옆에 있는 그림은 자, 건선이 되었을 때 커먼 프소아리스 트릭을 했어요. 그 건선으로 유발되는, 그러니까 건선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인데요. 자, 명확한 주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런 이 부수적인 요인들이 결국에는 면역계에 이상을 와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런 건선이 나타난다. 어떤 요인들인가요? 약물의 부작용, 감염, 스트레스, 질병, 알러지. 또 알러지가 있는 분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인절이, 유전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건선을 일으킨다라는 내용. 자, 그래서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증상은 T세포의 증식이 두드러진다. 자, 우리 T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면역세포죠. 자, T세포는 어떤 외부에서의 그런 이물질이 있을 때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방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정상 피부예요. 정상이고 어떤 외부의 침입이 없는데도 T세포가 계속 증식이 돼요. 그리고 이 증식된 T세포는 어디를? 피부 조직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발현시키고 그리고 과도하게 표피의 증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T세포의 증식이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러한 병리학적인 특징이 있다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뭐 원인 불명이니까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증상에 따른 치료 적용이 중요한 중재 원칙이고요. 자, 따라서 T셀의 증식 등이 표피의 증식과 진피의 염증을 일으키는 게 건선의 주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피의 증식은 자, 밑에 나와 있듯이 각 질층이 정상인보다 빠르게 증식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자, 강조되지만 전염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선에 대한 분류를 좀 볼까요? 자, 가장 흔한 건선은 판상 건선이라고 합니다. 플래그 소아리시스고요. 자, 판상 모양은 이런 모양을 우리 판상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건선의 형태라고 하고요. 판상 건선은 피부 어느 곳에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무릎, 팔꿈치, 머리, 몸통 등에서 좀 더 흔히 나타난다고 해요. 자, 두 번째 물방울 모양의 건선. 이걸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붉은 반점, 뭐 견선 이렇게도 하는데요. 자, 모양 자체가 작고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붉은 반점은 꼭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물방울량 건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부, 이제 피부가 접히는 곳을 얘기해요. 나타날 수 있는 건선. 그 다음에 홍피성 건선. 뭐 박탈성보다는 홍피성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니까 홍피성, 붉은색을 띠는 홍피성 건선. 그 다음에 농포성 건선. 자, 피부 안에 농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건선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성화가 되어 가면서 관절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건선 환자들에게 10에서 30% 정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이걸 건선 관절염이라 하고 증상은 RA, 즉 류마티스토이드 관절염과 비슷한 증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두부 건선. 그래서 머리에 나는 이러한 건선도 건선 환자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주로 두부 건선은 제일 위에 본 판상 모양의 건선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손, 발톱의 건선이 자, 그래서 건선의 증상은 좀 전에 봤듯이 그런 특징들이고 그걸 하나로 이제 요약한 게 표 10-1입니다. 자, 가려움증이다, 색깔의 변화, 또 전신의 고열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농포 건선도 있을 수 있고, 자, 붉은색은 자,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개입니다. 여기서는 뭐 농포 다시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특수한 부위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런 건선의 증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재 의학적 처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선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의학적 처치가 필요해요. 즉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요. 먹는 약물이나 또는 바르는 이온고와 같은 그런 국소 치료제들이 꼭 처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국소치료법 중에 특히 자, 약물, 특히 이제 바르는 약들이죠. 그래서 연고제와 같은 국소제를 바르는 그런 의학적 처치가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선을 조사하는 그런 치료법, 광선 치료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우리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광학적 치료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고요. 그래서 UVB, A이란 파장들을 쓰고 또 좀 전에 언급했듯이 퓨바, 즉 솔라렌과 UVA를 같이 활용해서 하는 광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자, 옆에 문제 이건 자외선 치료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치료법, 또 역시 중요한 건 약물요법이에요. 여기 보면 메토트렉세이트, 메토트렉서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인데요. 생물화학 제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화학 치료제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제의 일종이다 라는 거고요. 주로 자가 면역 질환에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루마토이드 관절염, 또 지금 배우고 있는 건선, 이런데 활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복합치료, 그래서 위에 약물, 연고, 자외선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타가 뭐 한방이고 온열치료. 자, 여기 보면 기후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문으로는 클라이메토 세라피인데요. 이 클라이메토 세라피는 이런 날씨, 기후의 어떤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즉 날씨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특히 건선 환자는 추운 날씨,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따라서 주로 이제 온열 지방으로 옮겨야 되겠지. 그래서 건선 환자에게는 좀 따뜻한 온도, 또 건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수분이 있는 그런 환경 등을 제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후요법이라고. 자, 물리치료 중재에서 자,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자세 치료인데요. 우리가 건선이 이제 만성화가 되면서 건선 관절염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되면 당연히 관절의 변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올바른 자세를 적용해서 변형을 방지하는 거 치료 목적 중에 한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좀 일반적인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해라. 우리가 관절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령 운동, 또 치료 사이에서 이런 가동술 마사지, 간접적인 요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자치료로 자외선이나 광학요법. 자, 이건 좀 전에 봤었죠? 광치료에서 중요한 UVA, B, 또 퓨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치료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자외선 치료는 UVA나 B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홍반 용량으로는 좀 강한 홍반 용량이 필요하다. 그죠? 3, 4도의 홍반 용량으로 한 10에서 15분 정도 적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광화학요법. 이게 이제 퓨바라는 거죠. 솔라렌을 활용해서 솔라렌과 UVA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솔라렌은 뭐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식물성 독성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광 감작
효과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솔라렌들이 피부에 대한 자외선의 민감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솔라렌과 UVA를 합쳐서 이런 광화학요법이 역시 건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퓨바를 적용하는 방법은 국소, 전신 방법이 있고요. 목욕 방법도 있네요. 솔라렌을 물에 혼합해서 침수요 실시 후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목욕 퓨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국소는 솔라렌을 바르고 자외선 조사, 전신은 솔라렌을 복용 후에 자외선 조사. 자, 그래서 이 자외선 조사와 그 다음에 요 퓨바 강화요법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선의 예방 참고하시고요. 자, 특히 6번 계절에 민감하다. 특히 겨울철에 악화된다. 이 내용은 좀 전에 언급을 했었죠. 기억을 하세요. 예, 다음은 대상 포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어로 herpes zoster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간염과 통증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 자, 수두 많이 들어봤다, 그죠? 우리가 치킨박스라고 해서 어릴 때 피부에 이렇게 붉은 이제 반점이 나타나는 건데, 자, 그런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 따라서 이 그림을 잠시 보시면 자, herpes 바이러스 베리켈라 조스터라고 해서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이제 수두에 걸린 친구들은 우리가 백신이나 주사를 맞아서 이제 완쾌가 되는데, 완쾌가 되었다 해서 그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요. 요렇게 뒷부리 신경절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숨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곤감이 증가되고 스트레스가 증가되어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이 인간의 항상성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면역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면역계가 저하되었을 때 이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이 신경절을 타고 해당 피부로 이렇게 전이를 일으키는 피부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자, 따라서 밑에 그림같이 숨어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해당 그쵸, 촉수신경을 따라서 해당 피부로 가서 해당 피부에 이렇게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이 바로 수두성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포진의 주증상을 보시면 역시 피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런 물집이나 고름이 이렇게 피부 표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자, 또 하나가 통증이에요. 그래서 대상포진 환자들은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물집이 잡힌 이런 부위에 뭐 옷이나 다른 물건들이 접촉이 되면 상당히 쓰라리고 심한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통증, 물집, 자, 이런 게 대표적인 대상포진의 증상이다. 자, 이런 것들의 증상이 자, 신체의 주로 어느 부위에 나타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눈, 귀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눈에 발생되는 대상포진을 따로 herpes zoster ophthalmicus 해서 눈에 나타나는 대상포진 이렇게 따로 명명할 수가 있고요. 또
귀에 이렇게 대상포진이 나타나고 증상으로는 얼굴 신경 마비까지 일으키는 대상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람세이 헌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귀에 대상포진의 증상이 나타나고 덧붙여서 얼굴 신경 마비까지 나타나는 증상을 람세이 헌트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신드롬은 대상포진의 또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좀 전에 봤듯이 수도 바이러스는 신경절, 뒷부리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피부 분절까지 초소신경을 타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피부 분절에 두들지게 나타나는데 이거와 덧붙여서 근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바로 위에서 봤듯이 이러한 근육의 마비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운동장애도 초래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람세이 헌터 증후군을 좀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보세요. 대상포진이 발생이 되고 이거와 함께 그쵸? 이렇게 얼굴신경 마비의 증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약물 치료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심툼 증상들인데요.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대상포진의 일반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레드 페인 레시, 일단 페인이 두드러지고 물집이 귀에 잡힐 수 있고 안면 마비 생기고 그 다음에 청각의 소실, 청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네요. 현기증, 그 다음에 눈 건조증, 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걸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네, 의학적 처치를 보겠습니다. 역시 약물과 연고가 주요 처치가 되겠고요. 이 칼라민은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사용하는 데는 연고가 되겠습니다. 뭐 항히스타민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있겠죠. 캡사이신, 캡사이신 어디에 있어요? 그쵸? 고추나 이런 식물들에 있죠. 발음은 화끈거려요. 그죠? 캡사이신이 아마 파스, 이제 바르는 파스나 뿌리는 파스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성분들인데요. 이 캡사이신은 이제 피부에 바르게 되면 화끈거린다. 그죠? 이 화끈거림의 느낌은 피부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 substance P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캡사이신 연고를 바르면 이러한 통증 유발 물질인 substance P 물질을 빠르게 유도하여서 통증 시간과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진통제, 특히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물질들을 국소나 전신에 도포하는 이러한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연고의 도포가 하나씩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가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투여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대부분 이제 블럭입니다. 이 통증을 전달하는 이런 경로를 차단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경막 외 블럭, 척수에서 통각 전도로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척추 경막 외쪽에 이런 마취제를 주입해서 그런 신경 경로를 차단하는 그런 수술 처치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물리치료 중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상포진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올라가면 이런 수도 바이러스가 더 항진이 된다거나 또는 더 주위 피부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안정과 휴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환자는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자세도 아주 편안한 자세,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권유를 하고요. 자, 운동치료, 물리적 인자치료 대부분
우리가 피부 질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부수적인 치료법으로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외선 치료는 감염 예방, 진정 효과에서 어떻게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다 통증 완화와 관련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대상 포진, 그러면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